세계 7대 기업으로 불리던 엔론. 이 기업은 지금의 엔비디아, 애플처럼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고 매년 30%씩 성장하던 이 주식은 하루아침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재무지표만 제대로 읽었어도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경고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앨런 사태를 통해 재무지표가 말하는 경고 신호를 읽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앨런은 천연가스와 전력 거래를 혁신적으로 결합해 단순한 에너지 회사를 넘어 금융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치명적인 회계 부정이 숨겨져 있었죠. 특히 2000년 한 해 동안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 신호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앨런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매출이 1999년 401억 달러에서 2000년 1008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성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증가입니다. 멜론은 에너지 회사입니다. 에너지의 수요는 비교적 예측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익의 급격한 증가는 어디서 기인한 것이었을까요? 전기 매출, 철강 매출, 천연가스 매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 다른 에너지 회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포착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에너지 산업 평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앨런의 2000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7억 7,900달러로 영업이익 19억 5,300달러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모두 실제 수익을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매출 채권이 18억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단지 장부상의 수익 증가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현금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높아 보이더라도 현금 흐름이 비현금 항목이나 단기적 요인이 크게 의존한다면 회사의 실제 수익이나 안정성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감가상각비나 운전자본 변동의 영향을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사업 구조가 수익성이 안 좋거나 수익이 과대포장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론은 마크 투 마켓 어카운팅이라는 금융회사에서 할 법한 회계 처리를 통해 미래의 예상 수익을 현재의 수익인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상 수익을 과대포장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앨런은 천연가스를 많이 판매했으니 천연가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앨런이 고객과 천연가스를 2년 뒤에 한 단위당 1,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천연가스 가격이 한 단위당 9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1년 뒤에 이 계약을 다시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900원의 가격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앨런에게는 100원 이익이죠. 그럼 앨런은 이 이익을 곧바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익 100원은 확정된 이익인가요? 바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이익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이익은 다시 1년 뒤로 가보아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언제나 요동치니까요. 이러한 파생 상품식 회계 처리가 앨론의 상거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앨론의 수익은 크게 부풀려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미실현된 비현금성 수익이 과도하게 반영된 경우 장부상의 수익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앨런 사태는 재무제표와 관련된 경고 신호를 놓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회계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회계 지식을 갖춘 상태로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정독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익 구조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익 구조가 어찌 파악됐는데
그 구조가 즉각적인 대가가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면 이 역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복잡한 회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상합니다. 둘은 유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익계산상 영업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을 반드시 함께 검토하세요. 영업이익이 높아도 영업현금 흐름이 낮다면 수익의 질적 신뢰도가 낮습니다. 또한 수익 인식 방식이 복잡하거나 실현되지도 않는 비현금성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분식회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실 사후적인 분석이라 알고 보면 누구나 이렇게 말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회계를 보는 눈을 갖추는 것은 이 냉엄한 투자 세계에서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만약 내가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엔비디아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